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열이 이제 두 가지로 분화가 된 건데, 순열, 그냥 순열에서 이거 추가로 배우는 내용이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이거 지난 영상에서, 지난 단원에서, 앞 단원에서 배웠죠. 요거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렇게. 그냥 평범한 순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중복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추가로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심화 과정이 되는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 네 개를 다 뽑아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네 개를 다 배열하고 싶어. 네 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숫자 카드를 배열하고 싶어. 근데 중복이 허용이 안 돼. 그러면 4팩토리얼 또는 4p4로 계산을 하죠. 근데 중복이 허용이 돼.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아. 그러면 4파이4로 계산이 되는 거죠. 중복이 허용이 안 될 때, 중복이 허용이 될 때. 이거는 4의 4제곱이겠죠. 이거는 뭐 4, 3, 2, 1 계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 있고요, 1 있고요, 3, 4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배열하려고 그래요. 얘네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중복은 이런 중복은 안 되는 거고요. 중복하면 뭐 같은 것이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죠? 얘를 여러 번 쓰는 거나 얘네 둘을 쓰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은 거죠. 3도 여러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때는 중복은 허용이 안 되는데 같은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1, 1, 3, 4.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문제는 전체를 배열하는 거예요. 전체를. 공식 자체가 전체를 배열하는 거야. 이 중에서 몇 개를 다시 뽑아서 배열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배열한다라고 하면 뽑는 방법의 수를 따로 처리해 줘야 돼요. 첫 번째 뭐 1, 1, 3인 경우, 두 번째 1, 1, 4 이렇게 뽑는 경우, 세 번째 뭐 1, 3, 4 이렇게 뽑는 경우. 대체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뽑는 단계를 먼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뭐 얘는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냥 3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얘네 둘 같은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자, 문제가 어떤 형태인지는 아시겠죠? 어떤 순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중복을 허락한다라고 하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 중복은 허락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 1, 1처럼 같은 문자, 같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추가로 뭐 순서가 정해진 순열도 있어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 예전에는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같은 문제는 대체로는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1학년 과정에서도 심화 문제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도 다룬 적이 있었을 거예요. 풀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런 것도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같은 것 지금은 뭐 당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게 있다. 이런 거다. 그럼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몇 개 이렇게 있을 때는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같은 것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개수만큼 분모에 팩토리얼로 나눠줘요. 지금 이 4개를 다 배열한다라고 하면 전체는 4팩토리얼인데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같은 것이 2개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2팩토를 이렇게 나눠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1, 1, 2, 2, 2, 3 이렇게 총 6개를 배열하고 싶어. 뽑는 거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6개의 숫자를 배열하고 싶어. 근데 똑같은 게 섞여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느냐? 6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나누기. 전체가 6개니까 6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나누기. 1이 2번 나왔죠? 그럼 2팩토리얼 나눠주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것이 몇 번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2도 3번 나왔죠? 그럼 3팩토리얼 또 나눠줘요. 물론 곱하기죠.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여러 번 나오면 팩토리얼로 계속해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요게 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배열 방법, 계산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 q, 그 다음에 r개가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일단은 분자는 전체 개수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모는 같은 것의 개수만큼 p 팩토리얼, 그 다음에 또 q 팩토리얼, 땡땡땡, 또 r 팩토리얼, 많으면 여러 번 이렇게 계속해서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1, 1, 2 요거를 배열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어때요? 4팩토리얼이고요. 1이 3번 나왔죠?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법은 4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열을 해봐도 1, 1, 1, 2, 1, 1, 2, 1, 1, 2, 1, 1, 2, 1, 1, 1 이거 말고는 없겠죠? 4가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거냐? 요거를 A라고 하고요. 이거를 B라고 하고요. 이걸 C라고 해서 A, B, C, E 이렇게 4개를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분자예요. 공식은 좀 복잡하죠.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기 쉬운데 하지만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이유는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쓰는 것만 가지고는 정답을 구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안 될 때는 일일이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공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A, B, C, E라고 하면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 총 4, 3, 2, 1 해서 24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1, 1,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A, B, C, E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4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24가지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A, B, C, E, A, C, B, E, A 됐죠? B, A, C, E, B, C, A, E, 그 다음에 뭐 C, A, B, E, C, B, A, E 이렇게 6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6가지를 잘 생각해보면 다 다른 거죠. 이 상태로는. 근데 사실은 A, B, C가 뭐였었어? 다 1이었죠. 그러니까 이 6가지는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야?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 6가지가 사실은 4팩토리얼이라고 해서 24가지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이 6가지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얘만 그러냐? 아니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뭐 2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2가 중간에 섞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6가지씩 계속해서 겹치는 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정답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24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6으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왜? 6개가 다 똑같은 거니까 6배로 많이 셌을 거 아니야. 그럼 왜 6개냐? 3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3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이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좋고요. 안 되면 큰 상관은 없어요. 공식을 잘 외워두면 되니까. 그래도 혹시 나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너무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끝.